안녕하세요. 개별 이상 사례의 인과성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과성 평가 방법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전형적인 접근 방법으로 유사한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었을 때 약물과 이상 사례가 관련 가능함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에 트렌드라고 불리는 5가지 핵심 요소를 사용하는 접근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이후에 개발된 여러 인과성 평가 방법들에서도 기본 틀로 사용되게 됩니다. 인과성 평가의 5가지 핵심 요소는 템퍼럴 릴레이션십, 리챌린지, 익스클루전, 노블티, 디챌린지입니다. 템포럴 릴레이션십은 시간적 선후 관계입니다. 이상 사례가 약물을 투여한 후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리챌린지는 재투여 시 결과입니다. 약을 재투여했을 때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다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익스클루전은 약물 이외에 이상 사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관심 대상 약물이 아닌 그 외 병용한 약물이 이상 사례 발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노블티는 관련성을 지지하는 다른 자료입니다. 이전 유사 사례의 보고 여부와 다른 자료원을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디챌린지는 투여 중단의 결과입니다. 의심되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에 이상 사례가 호전되었는지, 지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기본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과성 평가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WHO UMC 인과성 카테고리입니다. WHO UMC 카테고리는 확실함, 상당히 확실함, 가능함, 가능성 적음, 평가 곤란, 평가 불가, 6개의 인과성 용어를 사용합니다. 확실함은 전후 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약물 투여를 중단했을 때 반응이 임상적으로 타당하고 재투여 결과가 결정적인 경우입니다. 상당히 확실함은 확실함 대부분의 조건은 같지만 차이점은 재투여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능함은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되는 경우보다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질환으로 설명 가능하며 투여 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능성 적음은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거나 다른 요인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일 때 평가됩니다. 평가 곤란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입니다. 평가 불가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WHO UMC 인과성 카테고리를 요약한 표입니다. 확실함은 시간적 관계가 합리적이고 병용 약물이나 기저질환을 배제할 수 있으며 약을 중단했을 때 이상 사례가 호전되고 재투여했을 때 이상 사례가 재발한 경우입니다. 상당히 확실함은 확실함으로 평가되는 조건과 유사하나 재투여 정보가 없는 경우이고 가능함은 시간적 합리성만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에 WHO UMC 카테고리를 적용해 볼까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3세 남자아이가 치료를 위해 빈크리스틴, 메토트렉세이트, L-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후에 걷다가 자주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났고 다초점성 신경병증 소견을 받았습니다. 빈크리스틴 약물이 의심되어 투여를 일시 중단하였고 중단한 후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빈크리스틴을 감량해서 재투여했더니
뛰다가 주저앉는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WHO UMC 인과성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빈 크리스틴과 말초 신경병증의 인과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3세 환아는 빈 크리스틴 투여 후에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 관계는 타당합니다. 기저질환으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저앉는 증상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빈 크리스틴 중단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투여 중단 시 반응도 타당했고 재투여했을 때는 증상이 재발했기 때문에 빈 크리스틴과 말초 신경병증의 인과성은 확실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과성 평가 방법 및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